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의 신장인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술집 영업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 야외공원 등지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시민 의식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광주 전남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교 일수 감소로 부적응 학생이 줄어들었고 해외 유학에 나서는 학생들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국공립 수목원이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광주시가 내년이면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시립수목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 2차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 이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경선 1위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 자리를 내준 지 하루 만에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4.55%로 이낙연 후보를 16.07%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기대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며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율은 아마도 본선에서 승리하라, 그리고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전북 지역에서 기대보다 낮은 득표를 한 이낙연 후보는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해 주신 전북 도민,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3.01%로 과반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고 뒤를 쫓는 이낙연 후보는 34.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는 승리를 하면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해 이재명 대세론에 더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호남 경선 결과는 다음 주 49만여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투표와 이후 당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부 기관으로 새 출발하는 가운데 6년 동안 공석이었던 신임 전당장 선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후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임 전당장과 신규 직원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당장의 지위는 문체부 국장급으로 결정됐으며 전당장 선임은 지난 2015년 문화전당 공식 개관 이후 6년 만입니다. 문화전당은 신규 직원 80명도 새로 뽑을 예정인데 특혜 시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남권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이 교체 시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우섭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무안, 여수 등 호남권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은 적정 이용 가능 연수를 1년에서 3년까지 초과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김포, 김해 등 다른 지방 공항들은 대부분 적정한 시기에 개량이 추진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항행 안전시설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항로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선하게 불어드는 바람에 가을이 온 게 실감이 나는 요즘이죠. 날이 쾌청하면 좋을 텐데 오늘부터 당분간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이 흐리더라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면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가 지속되고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도심공원이 밀려드는 음주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건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로 환경 오염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밤 순천 조례호수공원. 연휴가 끝난 평일인데도 돗자리를 펴고 음주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니 마스크를 쓴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랄까 좀 집에 가기 좀 아쉬웠고 한잔하고 방역 지침 지키면서 이제 한잔하라고 싶은 거겠죠?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10시가 지나자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 공원의 모든 조명이 꺼집니다.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더 분주하게 음식을 전달하고 술병이 든 봉지를 손에 쥔 채 돗자리를 펴는 시민들은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은 혹시라도 코로나가 전파될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자리가 뻑뻑했다니까요. 빨리 자리 잡자 하면서 택시 내리면서 젊은이들이 야 자리 없다 막 이럴 정도예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상황에서 식당이 아닌 공원에선 원칙적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도에 나섰습니다. 방역 지침이 복잡하다 보니 현장에선 혼선을 빚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를 좀 많이... 시에서 이거 하는 건 뭐예요? 10월 3일까지 4인 이상 된다는 말은 행정명령상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단속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과도한 단속이 과연 능사냐. 밤이 깊어지면서 취기가 올랐는지 취객들의 고성이 이어지고 바닥엔 쓰레기가 나뒹굴기 시작합니다. 한 미화원이 아예 돗자리채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드문 일은 아니라는 게 미화원의 설명입니다. 저저녁에는 사람들이 술이 안 취했잖아요. 그럼 좋게 먹고 가. 근데 사람이 살살 한 사람씩 빠지면 그냥 그대로 놔놓고 술이 한 잔 되면 아침에 모여야 산책이나 휴식을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원에 음주객들이 몰리면서 코로나 전파 우려는 물론 쓰레기까지 넘쳐나는 상황. 순천시는 앞으로 공원 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공원에서는 5인 이상 집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명절 연휴가 낀 지난 일주일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33명 가운데 86%가 타 지역 관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타 지역 확진자가 도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파한 경우는 33명, 타 지역에 방문했다 감염된 확진자는 18명으로 도내 하루 평균 확진자도 추석 전 10명 안팎에서 20명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 거주자를 만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고 확산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가급적 모임과 만남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여파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도내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음 달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한평천지, 보성녹차 고속도로 휴게소와 영암 한마음회관, 남학복합주민센터 등 10곳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860여 명으로 2019년도에 비해 30%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 일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이 줄어들었고 해외 유학에 나서는 학생도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되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1심에서도 소환장 송달에 어려움을 보여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완도군 전역이 국내에서 9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완도군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국내 최대의 난데림인 완도 수목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느린 섬의 대명사로 떠오른 슬로시티 청산도. 전복과 미역, 다시마 양식과 산호류 등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청정바다. 이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완도군이 지난 15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완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 수목원을 중심으로 핵심, 완충, 협력 등 3개 구역으로 구분돼 완도군 전체가 대상입니다. 완도군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지난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와 신안군 다도해, 광릉, 숲 등에 이어 9번째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완도는 이와 같이 생태계가 뛰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높고 보존 가치가 크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완도군은 지난 2017년부터 생물권 보전지역을 추진해 주민 설명회 등을 갖고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추가적인 규제는 없고 지역 이미지 상승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청정 이미지 강화와 더불어서 지역 특산물 가치 상승으로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앞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로고를 개발하고 조례 제정, 주민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해 전남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281명으로 3년 만에 27.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시행한 보행자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 예산을 늘려 횡단보도 안전조명과 전방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한 광주 민간공항 통합 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라남도가 뒤늦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고시 나흘째인 오늘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공항 개발 계획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 통합과의 연계가 아닌 지원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이 같은 뒤늦은 반대 의견 표명은 국토부가 공항 개발 계획을 고시한 지난 24일 당일 무안군이 곧바로 군수 명의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한 번씩 겪는 고민거리가 바로 면접용 정장입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데다가 막상 빌릴 곳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산시가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시작해 지역 취업 준비생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치열한 취업 전선의 마지막 관문, 면접을 앞두고 난생 처음 접한 정장. 낯설고 초조한 마음을 누르고 긴장과 설레임 속에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골라 입어봅니다. 시험 준비로 시간이 빠듯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면접 때 입을 정장을 빌리러 이리저리 헤매는 것도 큰 고민거리. 이 같은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는 지난 5월부터 청년들을 위한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면접 정장을 구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고 그 청년들의 그 원하는 바가 있어서 양산시에서 양산에 사는 20, 30대 취업 준비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자신에게 맞는 정장을 빌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옷도 퀄리티도 좋고 저도 급하게 면접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어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석 달 남짓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미 80여 명이 이곳을 통해 정장을 빌렸고 그 가운데 13명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취업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그 비싼 정장을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이런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을 통해서 면접을 위해 해서 정장도 빌려 입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 채용이 되고 이러면은 뭔가 정장 때문에 합격했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양산시와 함께 정장 대여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잇따라 들려오는 채용 소식에 보람을 느낍니다. 방금 전에도 반납하고 가신 분이 이렇게 잘 입었습니다. 면접도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또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같고 일하는 보람도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양산시는 취업에 성공한 합격자에게 축하 편지와 케이크를 전달하고 이들의 성공 사례를 모아 후배들을 위한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복, 의류업체에게는 창고에 쌓인 재고품일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큰 무대에서 직장이라는 첫걸음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장은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날개이자 갑옷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늘려 집을 사는 것을 막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늘어난 증여 세원을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0대 A씨는 올해 봄 보유하고 있던 집 가운데 한 채를 30대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실거래가 17억 8천만 원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증여세 5억 2,700만 원과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2억 3,500만 원을 포함해 7억 6,2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팔 경우에는 양도세 4억 8,700만 원을 내면 되는데 2억 7,100만 원을 더 낸 겁니다.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 굳이 증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세와 더불어 또 그 수증자의 취득세율이 최고 세율을 맞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거죠.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증여를 선택하는 소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대구의 월 평균 아파트 증여 건수는 612건으로 매매 거래량 2,013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11%, 2019년 11%, 2018년 9%와 비교해 3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20대 이하의 대구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5.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와 비교해 2%포인트 늘었습니다. 양도세율 중과로 인해서 워낙 세율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택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증여세를 택함으로써 이제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추후에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또 비과세를 받을 수 혜택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결국은 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을 할 것이냐 이걸 봤을 적에는 앞으로도 증여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부동산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는 만큼 증여 세원을 국민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광주에 처음으로 들어서게 될 시립수목원 조성 사업이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방문자센터와 수목관리동 건축물 기초작업 등을 마무리해 공정률이 5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나무 심기가 시작될 예정이며 수목원 내 수춘천 정비공사도 수목원 조성에 맞춰 추진됩니다. 2009년 조성 예정지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수목원 조성 사업이 1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면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국공립 수목원이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게 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국립공원은 오늘부터 흡연, 샛길 출입, 취사 등의 행위를 오는 11월 7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간에도 특별 단속팀을 운영해 불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유치원과 학교 급식소 등 230여 곳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식약청 등과 점검반을 편성해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유치원 급식소와 학교 식자재 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급식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비가열 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자재 등을 수거해 검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최우호 선수. 저그를 건드렸어요. 원측 날란쪽이 떨어집니다. 3루자 최원주 득점. 초반 주도권은 기아 타이거스. 최우호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떨어지는 볼 커터 치기 안타. 기가 막히네요. 최우호. 결국 박찬호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오늘 팀의 2점을 모두 만들어내고 있는 최우호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깊숙한 타고 오른쪽 김태진 시즌 첫 번째 홈런을 말로 홈런을 장렬시키는 김태진 선수입니다. 낮은 공 타격 오중간에 안타입니다. 3루했던 최전 홈으로 들어오면서 SSG의 팀 첫 득점. 빠른 타고 대안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3루 돌아서 홈으로 한상현 2점 추가하는 SSG 엔더스 6대2를 만들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강한 타고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전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바짝 추격하는 SSG 엔더스입니다. 빠른 타고 3루 쪽 놓쳤어요. 올 마트리는 김태진 이제 한 점 차 턱밑까지 추격하는 SSG입니다. 승리한다면 거의 열흘 만에 득승의 맛을 보게 되는데요. 이 타구는 김민식 선수가 드디어 기아가 6대5로 승리하면서 어제 오늘 SSG 선수를 모든 경기를 쓸어담았습니다. 선선하게 불어드는 바람에 가을이 온 게 실감이 나는 요즘인데요. 날을 쾌청하면 좋을 텐데 오늘부터 당분간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은 흐리더라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면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과 강진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로 기온차는 9도가량으로 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요. 광양과 여수의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